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갈못이 사라졌습니다. 자리를 어디 비우셨습니다. 가셨죠? 네. 참 아쉽습니다. 계셔야지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신진사대부. 네. 그중에 정도전. 이 정도전 이야기는 사실은 이번에 끝날 거는 절대 아니고 좀 길죠. 그렇죠.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 정도전의 가장 좋은 네. 버시자. 네. 라이벌이자. 네. 정몽주가 메인 권력을 잡기 전까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몽주가 메인 권력을 잡은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진 정치 발언을 안 하시다가 한번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정치 얘기를 시작했을 때가 메인 권력일 때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몽주 편에서 뒤로 밀어놓고 네, 뒤로. 정도전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은 1342년생이고요. 권문세족이 아니야. 네. 그 뜻은 중앙귀족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선비 집안이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봉화 지역의 경상도? 유력자, 지방 유지의 아들이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됐다. 좋았네요. 물론 본인도 똑똑했지만. 네. 1350년에 아버지가 개경으로 들어왔대요. 공민왕 즉위 1년 전이죠. 1년 전. 요때가 나이가 아직 10살이 되기 전이거든요. 네네. 마치 이런 거죠. 서울 올라와서 파랗군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모근이색. 이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이색 학원까지 있지 않았나요? 네. 이색은 원나라에서도 장원급제를 몇 번씩이나 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 사람도 권문세족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신진사대부들을 되게 많이 길러낸 거네요. 그렇죠. 후학의 항성에는 열심히 했던 이색 문화에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스승을 섬길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파락군의 학원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60년, 아직 20이 되기 전이죠. 급제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네, 똑똑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그 많은 일을 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정계에 진출한 이 시점은 신돈이 있던 시점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반원하던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하던. 그쵸. 근데 고려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초반엔 불교 국가가 맞았어요. 그쵸. 원 간섭기 있기 바로 전에 성리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 이념이 살짝 변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원간섭기 전에? 그런데 원간섭기가 시작되면서 그게 다시 불교로? 성리학 중심에서 넘어온 상태였대요. 네. 근데 이색이 다시 그쪽 열풍을 일으킨 거죠. 거기에 정도전은 들어가게 된 거고 네. 공자맹자는 한족 출신이잖아요. 그쵸. 원나라는 야만인이잖아요. 그쵸. 그들 입장에서 노랑캐죠. 그러면은 성리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나라는 좋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원이 되는 게 어찌 보면 이들은 학문적인 이유에서 너무 당연한지도 몰라요. 네. 근데 시대적으로도 반원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거기에 마침 정계에 진출할 수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날개가 달리는 거죠. 그렇죠. 신돈이 네. 있을 때까지. 네. 근데 신돈이 죽고 공민왕이 죽고 이인임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날개가 꺾이는 거죠. 네, 꺾이는. 이인임은 또 반원인 척하다가 다시 친원으로 돌아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자 신진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인임 너 뭐냐? 그쵸. 보수하고 진보가 싸운 거예요. 근데 지지 않나요? 지죠. 신진사대부가. 당연히 밀리죠. 진보는 처음부터 잘 나간 역사가 없어요. 진보는 2인자 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룹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개혁을 주장해요.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득권은. 유지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진사대부를 키워버렸잖아. 이님이 반원으로 돌아섰는데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유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도전은 유배에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그러게요. 이유가 정몽주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정도전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타협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본 정도전도 완전 반골. 대화하면서 뭔가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유배가 결정이 났는데 워낙에 정도전이 유명인물이었고 네네. 환송연을 그쵸. 하는데 정도전이 아는 사람 이인임 쪽에 줄을 대서 네네. 유배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정도전이 아니 왕이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인임 네가 뭔데 이럴 필요까지 사람에 따라서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있다고. 그리고 나서 유배는 풀리는데 개경 입성 금지. 그게 정치 금지랑 같은 말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정치는 개경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후학양성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찍혔기 때문에 크게 후학양성도 못하는 거죠. 뭐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김구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후학양성을 해야 똑똑해져야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정도전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근데 5번이나 서당을 헐리는 사태를 경험했다고 하죠. 5번이라고 그랬나요? 저 한두 번인 줄 알았더니 5번이래. 5번. 시조도 있대요. 제가 기억나면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아, 정도전이 쓴 시조요. 그러면서 이성계를 만나러 가는 얘기가 나와요. 아, 직접 만나러 가나요? 유배는 풀렸지만 개경에 못 그렇죠.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정몽주가 소개해줬다라고도 얘기해요. 여기서 참고로 정몽주는 이성계랑 아주 옛날부터 알던 사이예요. 네네네. 정몽주는 이성계랑 같이 외구 토벌도 나섰던 적이 있던 네. 부장으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5살 많기도 하고 이성계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 친한 사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보면 또 아니기도 해서 뭐 바뀔 나중에는 수도 있어. 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는 장면을 그려요. 연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80년에 황산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성계가 왜구를 크게 물리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 전쟁 이후에 전주이시잖아요. 네네. 이한사 때 이렇게 떠났던 네. 그 전주로 돌아가서 이성계가요? 네, 파티를 엽니다. 이제는 이성계는 전주엔 연고가 없지 않나요? 없는데 네. 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래요. 중국의 역사의 한 고조, 유방이죠. 네. 유방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파티를 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나라가 열리는 쪽으로 가요. 그거를 똑같이 했다? 이성계가 그걸 계획했는지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붕 떠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는 전주 있으지만 네. 뭐 지금보다도 더 그때가 더 자기 성씨 본에 대한 소속감은 네. 더 컸겠지만 나고 자란 거는 동북면이었는데 맞아요. 전주이 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주 가서 파티를 열었다는 게 그래서 의심받기 딱 좋은 거죠. 그니까요. 네. 그럼 이성계 입장에선 정치적 입장이 좀 할 수 있죠. 네. 근데 다행히 우왕이 즉위하고 이이님이 활개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이님은 이성계를 좀 경계했단 말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근데 최영은 별거 아니야. 제 유능한 장군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이이님은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네. 정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최영은. 나라밖에 모르죠. 그렇죠. 일편단심이죠. 네. 그래서 정치를 몰랐던 게 아닐까. 무슨 뜻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는지에 네네네.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 막 좋게 얘기하자면 최영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 남들도 다른 그러지 사람이- 않을 것이다. 네. 어느 대통령이 어느 검찰총장을 세울 때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웠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세종도 그랬죠. 그쵸. 세종도 세조를 견제 못했던 이유가 나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영은 이성계를 놓쳤고 이님은 의심은 했으나 부정축제에 집중하느라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정도전하고 이성계가 만나요. 그런 다음에 이성계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말을 해줬을 수도 있겠구나. 이성계가 그 다음부터는 무공은 펼쳤으나 튀는 행동이 없어.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위화도 회군이 있어요. 네. 이때는 정도전이 옆에 있어요. 그쵸. 수뇌부가 생긴 거죠. 유비도 관우 장비만 갖고 부족했잖아요. 그쵸. 제갈량을. 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날개를 달았잖아요. 네. 조조도 그랬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책사를 모으거든요. 네. 제갈량이 했던 말 중에 하나, 조조가 세상을 통일할 것 같아. 그런데 조조한테 가면 내가 할 일이 없어. 유비는 사람은 좋은데 통일은 못 시켜.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그래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없이 한 사람이 카이사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천재라고 부르는가 보다. 그쵸. 완벽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몽주가 있었어요. 근데 정몽주는 황산대첩 이후에 전주에서 파티를 열 때 제어를 못한 것 같아요. 이때 정몽주가 무슨 시를 썼다는데 고려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몽주는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도전은 좀 달랐던 캐릭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사책에도 온건개혁파랑 급진개혁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도전이 이제 급진개혁파 중에 맞아요. 제일 급진 중에 급진이죠. 선봉이었고 온건개혁파가 정몽주였는지. 이거는 애니어그램적으로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정몽주 다음에 다루겠지만 네. 9번인 것 같아. 평화주의자. 근데 정도전은 나가자 싸우자 이 기자인 것 같아. 그쵸. 그런데 문인이야. 그쵸. 정도전한테는 패닉칼이죠. 그런데 이성계를 만나고 나서 시너지가 난 게 아닐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우왕이 한번 이성계한테 대들다가 네. 잘리죠. 네. 그리고 창왕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창왕이 들었을 때 누가 창왕을 세웠냐 하면 이성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모근 이색과 그 아까 이성계와 똑같은 함께 지휘관. 위화도 회관했던 조민수가 세운 거예요. 혼란을 틈타서 아들이 있으니까 세워야지 하면서 확 세워버린 거예요. 네. 이색은 이성계 이성계 절대 안 돼. 더 이상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요즘도 그러는 것 같아. 누구 절대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성계 절대 안 돼. 아 어느 정도 알았나 봐요. 더 이상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조민수는 이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뭐 좀더 기회가 무능한. 있을 때, 네, 기회가 있을 때 잡으려고 한. 이성계 입장에선 뭐야? 내가 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이런 면에서 보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그쵸.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근데 근데 적통으로 가면 상황이 올라가는 게 맞긴 한 거죠. 맞죠. 네. 그게 맞는데 가장 힘을 갖고 있었던 이성계가 뭐 이렇게 할 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창왕 아들이 왕이 되어버린 거죠. 이성계는 허걱 하고 있었는데 조민수는 부정축제라다가 알아서 잘려주시고 아주 빠르게 잘리더라고요. 조금 더 무능했네요. 이인보다 조금 모자랐네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이성계를 도운 사람은 우왕이에요. 유배가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성계 치려고 시도를 해요. 다시 한번. 그런데 이성계한테 걸리죠. 네. 근데 이성계가 우왕만 칠까요? 창왕을 엮지. 그랬겠네요. 같이 엮었겠다. 아들 시켜서. 당연히 엮어버린 거죠. 네. 이런 거는 뭐 역사와 뭐 이거는 늘 있는 늘 얘기잖아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고 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계란 이게 엮듯이 네. 쭉 엮어가지고 싹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왕요라는 네. 사람이고 7대조가 왕이었대요. 철종하고 비슷한 느낌? 네. 공양왕이 즉위합니다. 네. 나이가 이미 45이었대요. 그쵸. 돈을 좋아해서 네. 뭐 정치에 관심 없고 나 왜 왕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으나 이성계가 칼들이 대면서 너 왕해 하면 해야죠 뭐. 이성계가 우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도 왕이었고 네. 또 폐위된 상황에서 창왕이 들어선 상태에서 우왕이 이렇게 했을 때 창왕까지 엮어가지고 없애는 이상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민심은 어땠을까요? 더 안 좋아졌겠죠.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네. 여론조사 했으면 그게 보였을 거예요. 쭉 떨어지는 게. 반전시켜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사건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썼어요. 네. 토지개혁을 합니다. 아. 신돈 때도 했었는데 네. 다시 이인임이 들어서면서 그게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은세조 거의 날려버렸잖아요. 네. 신지사대부가 힘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개혁하기가 쉬워졌겠네요. 쉽죠. 거침이 없죠. 네. 그래서 이성계가 토지개혁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네. 암소리 안 했대요. 토지개혁 안에 대해서 네. 찬성도 반대도 안 했대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색은 반대했대요. 반대를 했나요? 네. 뭐 이성계가 인기 올라가는 걸 견제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색도 자기가 밀리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네. 이성계가 군대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이성계 입장에서 신진사대부의 스승이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위험하다고 생각은 당연히 했었을 거거든요. 네. 1392년 7월 17일이 건국날이죠. 건국일이에요. 네. 그때 정도전은 개경에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제 육룡이 나를 잘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 그때 정도전은 개경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입성했어요. 이미 들어와 있었네요. 유배 갔다가. 유배 갔다가. 그래서 그런지 책에서도 그 부분에서 정도전 얘기가 쏙 빠져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도전이 이성계 앞에서 뭔가 한 거는 같아. 맞아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도전 얘기를 좀 많이 푼 게 저는 육룡이 나를 잘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정도전은 항상 양지에 없어요. 동굴 같은 뒤에서만 이렇게 하자 회의를 하고 제가 봤던 그 장면이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하고 조선 건국했을 때 또 정도전은 그 동굴에 있거든요. 제 기억 속으로는.
그런 걸로 봐서 뭔가 되게 베일에 많이 감싸져 있는 맞아요.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거죠. 정말 말씀하셨듯이 뒤에서 정말 최종 보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과장됐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뒤에 이방원이 정도전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정도전이 정치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맞았고. 정몽주의 대신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편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네.